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특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여러분 반값 등록금 문제가 제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도 공부를 미국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미국에서 특히 저를 갖다 이제 민물경제학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민물경제학에서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수학 방정식 하나로 다 해결을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을 기본적으로 상정을 하면서요,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 있고, 무수히 많은 수요자, 무수히 많은 공급자들이 만들어서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된다면 그 방정식만 풀어낼 수 있으면 무엇을 못하게 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새로 임명되신 장관님께서도 해법을 내주셨어요. 반값 등록금은 코렐-헤이그 방정식을 활용한 하이로르 로로를 의한 다차원의 동태적 최적화 목적 함수를 통하여 허근이 아닌 실금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얼마나 쉬워요. 다시 이거 두 번 말씀드릴 것도 없죠. 이거 한 번만. 코렐-헤이그 방정식 활용 하이로르 로로를 의한 다차원의 동태적 최적화 목적 함수를 통하여 허근이 아닌 실금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부터 어떻게 이걸 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롤레트 바로 KF T 함수를 놓으세요. KT 함수에서 변이 돼서 샵샵샵 쌉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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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 지금 쫓아오고 계신 거죠? 이거 어려운 함수 아니에요? 자, 헤이그 셀러는 샵샵샵샵샵쌉쌉쌉쌉쌉쌉쌉쌉쌉 근해 공식 슉슉슉 실근을 구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근해 공식을 딱 썼습니다. 근해 공식 아직 안 까먹으셨죠? 나왔어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방정식을 해결했습니다. 반값 등록금은요, 이 복잡한 방정식을 가니까 1,000만 원을 1년에 1,000만 원이죠. 둘로 나눴더니 500만 원으로 만들면 됩니다. 야, 이렇게 우리는 수학 하나로 모든 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금을 반값을 만드는 거는 고차원의 다처 안정의 함수의 헤이그 롤레 어쩌고 저쩌고 윗다리 아랫다리 해갖고는요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현재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냐? 그것도 여러분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새우가 재산이 얼마 있을까요?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맸어요. 등록 때 58억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재산이 59억만 되어야 됩니다. 59억만 가지시면 여러분들 등록금 문제 때문에 건강 신경 안 쓰셔도 이렇게 허리 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가게가 59억을 벌 때까지 애들 대학 가기 전까지 59억씩 봅시다. 59억씩 봅시다. 자, 여러분 재밌자고 한 얘기고요.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등록금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재단 전입금이 너무나 많다. 사립학교 재단 전입금이 너무나 많다. 저도 느끼지만 저도 모교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아주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을 나왔었는데, 저도 모교 가보면 예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건물들 너무 많이 올라가고 또 재단 전입금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문제도 있다 그러고. 근데 이제 또 반값을 해서 학생도 굉장히 너무 힘드니까 저는 또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 고통들을 갖다 몸소 지켜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가슴 아파하고 도왔는데, 매년 그런 학생들이 더 늘어나는 거를 이 학생들하고 대화 속에서도 너무 금방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 전입금의 문제도 있어야 되고요. 또 세금을 갖다가 4대강 사업 이런 거 토건 사업에 너무 쏟아붓지 말고 일로 옮기자라는 얘기도 있고, 국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법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는 쭉 교육을 하면서 특히 이제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를 아마 학생들 말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나름대로 대안을 잡아봤습니다. 물론 현재 반값 등록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점진적이 아니라 당장 이루어야 될 정도로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생이 200만 명이라고 그럴 때 한 사람 학생이 1,000만 명씩 되면 20조거든요.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학 출발할 때부터 어떤 학생들은 알바하면서 대학을 다녀야 돼.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학 등록금 엄청 오른 거 말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등록금 비싼 것도 이제 다 아실 텐데, 자, 여러분 저는 등록금의 해법 방안에 있어서는 실제로 저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왜? 이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자,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대학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아니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이죠. 바로 무슨 대학? 네, 서울대학교입니다. 예. 들어는 가보셨죠? 다니진 못하셨어도. 저도 들어는 가봤어요. 다니진 못했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국공립대가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어쨌든 공적 영역이라는 게 있고 사적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립대학교가 있고 공립대학교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사립대학교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사립대학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게지만 아무래도 그러지만 국공립대학교는 정부가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국공립대 기본적인 대학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여기부터 무상 등록금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더 근본적인 대학 계약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 서울대로 인해서 이 받는 일부 서울대 나오신 분 중에서도 서울대 이런 뭐 문제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울하고 모든 부산대학, 경북대학 다 통합을 해서 서울에는 의대만 남겨놓고 경북대에는 예를 들면 법대만 남기고 부산에는 의대만 가는 거죠. 그래서 국공립대 정원을 갖다 뽑아보면요. 여러분 돈 많이 들 것 같습니까? 많이 안 듭니다. 왜? 국공립대 총정원이 26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립대, 공립대 총정원이 26만 명입니다. 근데 무상 재원이 보통 얼마 하느냐? 등록금이 466만 원쯤 합니다. 1년 등록금이. 일반 대학, 사립대학의 반이죠. 그러니까 등록금이 싸죠. 그래서 26만 명 곱하기 444만 원을 하게 되면은 총 1조 1,500억. 1조 1,500원이면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의 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조, 20조 들어가는 돈이 아니죠. 1조면 국공립대 무상 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조의 국공립대 무상 자원을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서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다 통합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법대 놔두고 여기는 인문대 놔두고 여기는 뭐 음대 놔두고 여기는 법대 놔두고 뭐 여긴 또 뭐나 공대 놔두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딱 되면요. 먼저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자, 이걸 보고 일석사조의 효과를 갖다가 가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석사조 효과 뭐느냐? 자, 첫 번째 보면요. 우리 뭐 했습니까? 지금 맨날 나오는데 등록금 뭐가 됐어요? 부담을 갖다 당연히 뭐 시켜줍니까? 완화시켜주는 첫 번째 효과가 존재하죠. 자, 두 번째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입시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교육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이게 될까봐 잠이 안 와요. 이것만 되면요. 저는 거의 밥숟가락 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잘 실현될 것 같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왜? 자, 뭐냐면요.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저 부산에 제일 좋은 대학 혹은 대구에 제일 좋은 대학이요. 거기에 뭐 경영학과 법대 가려면 서울에서 서울대학교 제일 커트라인 높았고 그 밑에 있는 대학하고 비슷했었습니다. 제가 특정 학교 말하기를 근데 연고대랑 비슷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대 연대랑 비슷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되는데 이게 저부터 못 고쳐서 죄송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연전 꼭 가야지. 고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서울의 웬만한 대학들보다도 오히려 높지 않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시립대였습니다. 시립대학교가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아졌어요. 예전보다. 근데 사실 시립대가 등록금이 아주 싼 건 아닌데도 학생들이 저한테는 상담을 많이 해요. 매년 늘어나요. 선생님, 저 집이 좀 그렇고 힘들어하면 금방금방 나간다고요. 이걸 실시하는 순간 우수한 재원들이 한번 가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국립대가 있는데 국립대가 이제 정원이 저기 보셨죠? 26만 명이면 1년에 몇 명 뽑는 겁니까? 한 4만 명 정도 뽑는 거죠. 저긴 등록금이 공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아예 여기는 법대만 뽑고 여기는 의대만 뽑아요. 여기는 인문대만 뽑죠. 그럼 정원이 그게 몇천 명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기는 가면 국립대야. 이름을 다 서울대로 합시다. 뭐 어떻습니까? 부산은 어떻게 안 되겠구나. 다 최고대로 합시다. 네, 다 최고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라 그래? 이제 마인드가 바뀌는 거죠. 옛날에 아니라 나는 지방에 있는 그냥 공립대 다니가 아니라 맞지 않습니까? 시설이 후지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방대하고 서울대하고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강사진 똑같습니다. 다 서울대 나왔다니까요. 대한민국 교수 대부분 다 서울대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수 다 아이비리그에서 다 학위 따오신 분들이잖아요. 차이 날 게 뭐가 있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에도 가보면 다 교수님들 서울대 나오셨고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다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차이 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설이 나쁩니까? 오래된 학교, 제가 나온 학교 제 건물 무형무자로 지정돼 갖고요.
그 시설 보수 안 해갖고 들어가면 죽어버리고 싶어요, 거기. 학교 건물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좋을 것 같습니까? 안에 시설이 오래돼서 못 고쳐요. 있잖아요, 무형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그거 다니면 얼마나 불편해. 나무바닥으로 다녀요, 아직도 나무바닥. 왁스칠해요, 왁스칠. 시설이 새로 고치는 건물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들이 글로 선호할 수밖에 없죠.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이? 예. 아니, 우리, 제 말을, 제 절규 어린원에서,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고, 제일 고민을 많이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입시지옥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쓰기 싫어요. 정말 쓰기 싫은 사교육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분도 고향이 어디세요? 대구시네요. 그럼 언제부터 서울에서 사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네, 저걸 없애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균형 발전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정도시나 아니면 과학벨트라든가 논쟁이 붙어서 어디로 간다 그랬을 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거 갖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민주화가 안 되어서 난리가 안 됐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 이빨아 뻥끗을 못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87년 이전에는 통장 29만 원밖에 없는 분이 원자력 발전소 어디다 세워. 그럼 그 세우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초창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가지고 큰 논쟁이 없었어요. 왜? 그게 그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바로 그 지역 경제 그만큼 쭈그러들었다는 거죠. 그 쭈그러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인과관계를 어디냐부터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를 해소할 수 있다? 지역 격차 무슨 방안이 될 수 있다?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러분 볼 것도 없습니다. 왜? 국립대가요, 저는 좋아하는데 저는 시장의 경쟁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까지는 아니고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왜? 시장의 경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대학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경쟁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대학 등록금 비싼 요인 중에서 하나는 뭐가 돼요? 여러 사회 구조가 있지만 대학 우리 가서 실제로 강의 들어보면 학생들한테 물어봅시다. 대학 강의의 질이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1시간에 3만 원꼴 나옵니다. 대학 강의료가. 그것도 10명, 20명 듣는 강의가 아니죠. 100명, 200명 듣는 강의 수도 없습니다. 그런 강의가 1시간 듣는데 3만 원꼴입니다. 그것도 금방 계산 나옵니다. 한 학기 등록금 500만 원이고요. 20학점 따요. 그럼 한 학점이 25만 원이고요. 한 시간에 25학점이라는 거고, 계산해 보시면 나오잖아요. 수업 8번에서 10번 합니다. 2번 시험 보지 않습니까? 네. 넉 달 학교 다니는 거잖아요. 12번인데 공휴일 1번 끼고 교수 1번 휴강하고 시험 2번 보면 8번 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8번 수업 듣고 하나에 25만 원 내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한 강장당 3만 원입니다. 1시간에. 그렇게 비싼 강의가 없죠. 그렇게 비싼 강의. 그 1시간 강의면 제 강좌 하나에 삽니다. 미술사 특강을. 좀 사주세요. 10%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수익금이 아니라 매출에. 제가 피를 토해서 말씀드린 건데, 지역격차 해소할 수 있고 국립대 등록금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학생들이 실제로 이걸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특정 학교를 얘기하면, 예를 들면 제가 나온 학교니까 말씀드릴게요. 야, 고대 갈까? 국립대 갈까죠. 이게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립학교도 경쟁이 붙습니다. 국립대는 무료지 않습니까? 사립대는 1,000만 원씩 내야 돼요. 근데 나오고 나면 국립대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건 정원이 몇 명이에요? 4만 명쯤 나온다니까요. 현재 25만 명 나오는 거니까.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 내가 인문대를 간다? 그러면 인문대 갔으면 5천 명쯤 정원이 한 3천 명, 4천 명 나오면 우리나라 인문계에서 국립에선 제일 좋은 학교잖아요, 여기가. 거기와 사립의 학교랑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 학생들이. 그럼 여기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사립대는. 그럼 사립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등록금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이런다? 사립대에
사립대를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다. 정신 차리기.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재단 전입금을 불투명하게 아니라, 아니 무슨 재단 전입금에 여기서 등록금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안 밝히고 그거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그런 데서 어떻게 저 공인회계를 가르칩니까? 그런 학교가 어떻게 대학생 1학년 때부터 회계학을 필수로 시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사립대도 경쟁이 강화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위에 분들이 뭐 요번 정부 들어서는 고려대학교 분들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위에 계신 분들이 서울대 출신 분들이 제일 많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기득권을 버리는 마음으로, 그 기득권을 버린다는 마음으로, 네, 국공립대 통폐합을 이룬 다음에 국공립대만 무상교육을 시켜나간다면 저는 반값 등록금 문제 또는 사교육의 문제,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제 개인의 교육의 소신이라, 제가 이전까지 여러분 강의하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린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이 교육 문제만큼은 제가 그래도 뭐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경제 전문가로 알려졌지만 사실 제 직업이 교육이고 학생들과 늘 함께했고, 특히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바로 대학에 가서 저 찾아오고 강연을 부탁할 때마다 고민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꼭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의 개혁 정책으로서는 다음 우리가 뭐 정권이나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요구도 한번 해서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줄 수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어렵습니까? 1조 1,000억의 돈을 가지고 국공립대를 갖다가 통폐합을 한 다음에, 통폐합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수분들 오시고 이사 가시고, 예, 더 신분 안전 보장해 드리시고, 학생들 왜 안 가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예, 우리나라 법대가 대전에 있는데 안 가겠습니까, 거기를? 우리나라 국립대 등록금 공짜인 공대가, 예, 전주에 있는데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거 1조 1,000억이면 할 수 있고요. 1조 1,000억이면 할 수 있고요. 예, 그럼 등록금 저절로 완화되고 입시 지역도 얼마나 완화되겠습니까? 사교육비 완화되고요. 어떻게 그다음 지역 격차도 완화되고 사립대도 정신 차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심은, 왜냐하면 또 우리 사교육 계신 분들도 좋으신 분 많습니다. 제가 뭐 꼭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사교육 종사하신 분들 너무 이렇게 나쁜 사람, 꼭 바퀴벌레 취급해갖고 이렇게 살충제로 이렇게 죽여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사교육도 나름대로 좋은 일 많이 해왔거든요. 예, 이런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도 정상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교육이 정상화되고 공교육도 정상화되고. 예, 제가 오늘 한번 피 맺힌 저에게로서 국공립대 우리 무상 등록금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